그러다 보니 급기야 이제 전한길이라고 하는 역사 네. 아마 공무원 강의를 하는 분인가 봐요. 네. 이분이 또 강의 중에 또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관한 것 이미 알다시피 야당 국회의원도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 국회의원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부정선거만큼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기염까지 선포하게 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께서도 유튜브나 또는 뉴스 자료를 보시면은 선관위의 부정이나 채용 비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만처럼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작업으로 진행해 보시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는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놈이 범인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대변인님, 네. 지금 이분이 기초적인 팩트도 틀렸죠. 팩트도 틀렸죠. 우리나라 수작업 하죠. 수작업이 기본이고요. 네. 예, 전자개표가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예, 팩트부터가 완전히 틀렸는데 저분이 오랫동안 저 주장을 계속 해오셨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마저도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최근에 나온 얘기 보면 검찰총장 시절 2020년 시절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이 강한 확신을 갖고 주변에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본인이 기획을 해서 소위 말해서 기획한 소위 조국 사태를 일으켰고 그걸 기획을 해서 야당이 그 당시 여당이 분명히 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니까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그때부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뿌리가 깊은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이번에 그것을 다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좀 걸러낼 줄 아는 자정 능력 그렇죠. 그리고 생각할 줄 아는 사유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판단 능력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데 네. 그게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사유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 사유를 하긴 하죠.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사유를 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유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예.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유를 얘기하는데 네.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을 뽑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가 아까 다른 이제 쌍권총 두 분의 얘기를 앞에서 들었는데 국민의힘이 이끌어가는 두 쌍두마차의 입에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서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도 뭐 정치권에서 오래 있으면서 판단의 근거들을 볼 때 어느 정치인을 볼 때 어떤 큰 잘못을 했어요. 예. 그 잘못을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염치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사람이 그동안의 줄이었다면 이제는 염치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란의 힘의 주류가 돼버렸구나. 네, 이제 내란의 힘을 넘어서 폭동의 힘이라고 폭동의 힘이 됐죠. 지금 댓글들을 달아주시는데요. 네. 염치, 그야말로 수호지심, 수기치심은 아예 없는 사람들이죠. 이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부터 그 유튜브에서 유명했었어요. 물론 정치 성향은 지금까지 막 드러내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막 유명했었던 사람이고 저는 알고 있는데 조짐이 있었어요, 이분이. 네. 예. 겉으로 막 드러내진 않지만 조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수업하다가 보면은 막 정치인들 맨날 욕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에 뭐 국민 생각하는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까? 범죄자 선거 나오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막 맨날 소리를 질러요. 범죄자 선거 나오지 말라고 그런 거 이재명 말하는 거겠죠. 네. 뭐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은근슬쩍 자기 성향을 막 드러내는데 대놓고 안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그냥 뭐 정치 욕하면 다들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우리 전한길 쌤 잘한다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커밍아웃 했어요. 이분이. 네, 네.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폭망하시기 시작했는데 이분 저 사회랑 헌법 이런 거 가르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더 문제가 저분이 저 공무원 뭐 수험생들에서 유명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럼 저분한테 배우는 공무원들이 배울 그러니까. 때부터 이게 얼마나 왜곡이 네. 되겠어요. 사회 헌법 뭐 행정 뭐 이런 거 가르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헌법을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최소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고 탄핵 사유이고 그런 거부터 먼저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예, 그런 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갑자기 정치인들 싸잡아서 욕하기 시작하더니 부정선거를 들고 나와. 네.
아니 국가정보원 선관위를 그 조사했던 국가정보원에서도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그렇죠. 예, 부정선거의 흔적이 없었다라는 예, 그런 분명히 뉴스가 했죠. 많이 나와요. 예. 그럼에도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건 이미 뇌가 절여져서 확신범이라는 거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의 입속을 어떤 차리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교육자로서 마지막으로 염치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자기 하는 일은 때려치우고 저런 일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전한길 씨가 대학 때는 지리학을 전공을 했고 국사를 원래 한국사 시험 강사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그 기존의 커리어도 이렇게 오픈을 해주시는데 빨리 전한길 빨리 구속해라. 가짜 뉴스죠. 그럼 저런 거 어떻게 처벌할 수 없습니까? 뭐 명확한 이제 저런 거는 명확한 허위 사실이나 이런 걸로 했다면은 뭐 형사 책임이나 명확한 허위 이런 걸 사실 묻는 하나 게 있잖아요. 수개표 우리나라 그렇죠, 안 그렇죠. 한다는 식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사람의 명예를 우리나라는 또 훼손을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하나하나 형사적인 책임을 다 따지기 들어가기보다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명예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그럼 저런 지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나 능력이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 핵심은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돈이 되니까 저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학원 수강생이 더 많이 몰려요? 아니면 여기도 또 후원금을 그냥 후원도 막 하고 돈줄을 뭐, 내준다고 막 예. 폭탄을 퍼부어요? 그 지금 저 구구의 유튜브 중에 한 곳은 12월 달까지만 해도 뭐 한 달에 스포츠만 해서 억이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이 되니까 지금 계속 저러는 것이고 돈이 되니까 저렇게 계속 선동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그 유튜버들도 요번에 공수처, 검찰 또 법원에서 강력히 나오니까 바짝 졸아서 바로 뭐 삭제한다, 뭐 또 자기네들-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선동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미루고.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찍었는데 그게 또 이제 증거로서 자기네들이 또 스스로 자백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지금 네. 삭제하고 있는데 자충수 자기 발등을 찍는 그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상업성에 대해서는 다 얘기했지만 이 정도 되는 정도의 뇌란을 선동하는 정도도 우리가 완전 자유를 맡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유튜브도 계속 저런 사람들에게 그 경고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퇴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안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문제도 역시 법적으로는 처벌의 문제도 있지만 유튜브가 갖고 있는 이 폐해성 그리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자정 능력을 스스로 하지 않는 유튜브의 책임 이런 부분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처벌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애매한 네. 영역들이 있죠. 네. 이 와중에 존재감 1도 없이 눈알만 굴리고 눈치만 보다가 남의 다리 8시간 늙어서 8시간이나 지나서 어떤 그 코멘트를 간단히 한마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임을 강력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맨 처음에 그분이 뭐 입장을 내는 줄도 몰랐네요. 그 네. 어디서 뭘 하고 예. 계십니까? 다 정리되고 나서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예.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사람의 어떤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 예상 못했습니까? 네. 지금 극우 세력들이 준동을 하고 있는데 서부 지원 막 에워싸고 있는데 최소한 폭력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찰에 강력하게 지시만 사전에 내렸어도 이런 일은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마치 관저에 경찰이 체포하러 들어갈 때는 네. 그렇게 사전에 뭐 폭력은 안 된다, 뭐 부딪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수십 번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이번에 그럼 법원에 쳐들어갈 때는 최상목 어디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네, 네. 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변인님 네. 헌재 재판관도 자기가 소극적 권한 행사만 한다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두 분은 그랬죠. 속가내고 한 분은 완전히 또 네. 제껴서 2명만 인정하고 네. 또 뭐 갖가지 저 경호처 장에 대해서도 뭔가 멘트를 하면서 제어를 할 수 있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예. 지금도 계속 눈치만 보다가 뭐 자기는 쪽지를 받아서 보지도 않고 뭐 차관보한테 줬네 네. 뭐 하고 뒤로 빠져 있고 네. 이번에도 다 끝나서 경찰이 입장 밝히고 공수처 입장 다 밝히고 네. 법원까지도 입장 밝히는 그 단계에서 뒤늦게 또 뒤늦게. 남의 다리를 긁는단 말이죠. 네. 이분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아니,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가요. 원래 그렇게 해서 입심영달을 한 사람이에요. 아하. 예. 그럼 지금
원래 윤석열이 저 체포 구속이 됐는데도 여전히 윤석열 눈치를 본다? 아니 당연히 저 줄타기의 달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인은 미르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에 의해서 구속이 당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때 여러 설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자들을 단죄를 안 해놓으니까 또 세상이 바뀌니 또 나와서 또 이제 부총리를 거쳐서 권한대행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자꾸 이제 자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래도 기록을 분명하게 남겨놔야 된다. 미르재단과 관련돼서 그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미르재단의 이렇게 국정농단의 한 축을 담당했던 미르재단에 관여했던 자들이 누구 있었는지 그들이 다시 공직에 올 때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국정농단이 끝나고 나서 이제 법적 처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못 남긴 거죠. 남겨도 있어도 저 같은 사람이나 기억하는 거지 많은 국민들 다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만큼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란과 관련돼 있는 자들의 인명 사전을 반드시 남겨서 그들이 또 20년 후에 10년 후에 다시 준동할지 모릅니다. 그때 사회적인 제어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조국혁신당이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네, 이게 저 클로우님께서 최상목이 아니라 최하목 윤통 꼬붕이다 이렇게 달아주셨고, 네, 대구 촌놈께서 용환이 형 진행 잘한다. 쉿, 펴내지 말라 그러니까 농담입니다. 네. 지금 대선이 한 3, 4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3, 4개월 동안 계속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건데, 지금 보면 대외 상황이라든가 지금 국내 상황이나 3, 4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때지 않습니까? 최상목 대행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자신이 없으면 사퇴를 하고 국회에다가 그 한 3, 4개월 동안 대행을 해줄 총리를 추천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게 그나마 양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물론 뭐 양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겠지만 최소한 그런 걸 촉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뭐 지금 그렇게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대통령 잠재적인 여권의 대통령 뭐 후보군으로 대권 놀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할 겁니다. 당연히. 아 실제로요? 네,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20대 때 이제 출세해가지고 계속 쭉 높은 사람들한테 잘 배워가 쭉 올라가고,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의 최악의 목표지. 잘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올라가는 것,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승진하는 것, 이게 이제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다음에 그 여러 이제 여권 내에 주자들이 많이 없어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를 노리기 위한 생각들을 많이 할 것이고요. 실제로 보십시오. 황교안이 국정농단 이후에 저들의 당의 당 대표였습니다. 네, 그랬죠. 점점 우경화되더니 계속해서 부정선거 주장했고 급기야 당대표도 했었죠. 예,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가 국정농단 이후에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탄핵의 원흉인 정당의 대표가 됐어요. 자기라고 왜 그걸 못하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정치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지금 행정가에서 정치가로 가고 정치가에서 조금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 황교안을 봐라. 황교안보다 내가 뭘 못해? 나는 재경부에서도 최고였는데, 이런 생각을 할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준동할 겁니다. 그 자들은.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싹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